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탑7 종목 선택해봤습니다. 오늘은 뭐만 있으면 대북 관련주로 많이 묶여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탑7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실적과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이버인데요. 실적 전망에 따라 움직인 기업이죠. 지난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국내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5.5% 낮춰서 103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또 실적 관련주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코스맥스 코리아인데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는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국내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고요. 이와 함께 6.79%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7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탑5 종목으로 고영을 선택했습니다. 고영은 광학기술로 기계를 검사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올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코스닥 벤처펀드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월봉인데요.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48,500원부터 10만 5천 원까지 거의 1년 만에 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5% 넘게 오르면서 10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철강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철강주가 대부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살펴보면 현대제철이 5% 정도 상승하고 있고 포스코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시장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왜 올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제 CEO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이 포스코가 올랐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다른 철강주의 상승을 설명하기는 좀 역부족이죠. 철강주가 왜 오르고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원자력 수력발전소를 설계하는 기업인데 작년 연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연말 주가 대비 지금의 주가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5.6% 정도 오르고 있고요. 자, 왜 올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주를 탑2로 선택을 해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5%대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잠시 후에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북 관련주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북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게 진짜 대북 관련주인지 실제로 수혜받을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북 관련주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대북 관련주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막말로 치면은 삼성전자도 대북 관련주겠죠. 북한 사람들이 핸드폰 사면은 삼성 거 살 테니까. 자,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대북 관련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좀 가장 그래도 이건 괜찮을 것 같다 싶은 대북 관련주 있으세요? 우선 섹터별로 나누자면은 건설, 네. 그다음에 시멘트, 그다음에 개성공단 네네. 관련주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은 개성공단 네. 관련주,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렇죠. 신원이라든지 JST나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이제 올라온 종목들이 사실 시멘트 관련주예요. 그래서 네네. 시멘트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멘트 관련주는 사실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예요. 네. PBR 수준이나 봤을 때는 저평가 수준인 건 맞는데 오늘 사실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디까지 이어질까라는 의문점들이 있는데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하나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국내 시멘트 업체 주가 상승률을 좀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좀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죠. 뭐가 더 빨리 올라왔고 많이 올라왔고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1위를 차지한 한일시멘트를 좀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원래 쌍용량해가 1위였는데 네. 이제 한일시멘트가 현대시멘트를 인수하면서 네. 마켓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멘트 관련주에서는 사실 북한으로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네. 분석들의 시멘트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시멘트 관련주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네. 이제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남북 에너지 관련 협약 캐도 네네. 사업을 할 때 네네. 경수로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예. 경수로 사업이 네.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의 남포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멘트를 보내서 레미콘 공장에서 그거를 믹서를 해가지고 네. 그거를 뭐 건설 사업에다가 다 그거를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 시간이 사실 2시간 이내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레미콘 공장까지 가는 거는 사실 뭐 네네. 그렇게 네.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은 레미콘 공장에서 출발을 했을 때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죠. 언제까지 가느냐 네네.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예. 정리할게요. 네네. 그 우리가 흔히 보는 레미콘 이게 돌아가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이제 아스콘도 비슷한 그렇죠. 그 원리인데 레미콘이나 아스콘 이런 것들은 이 공장에서 받아서 공사하는 그 장소까지 90분 이내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라버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온도가 낮아져서 이게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거리에서 있어야 공장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개성공단에 또 이 레미콘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화면 한 번을 띄워주시면은 네. 개성공단에서 평양까지 갔을 때 시간이 한 1시간 40분 정도 돼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나오고 네, 있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게 구글맵인데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네.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한일시멘트 IR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보통 언제까지 좀 이게 레미콘을 배달을 해야 되냐, 운송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2시간 된다라고 까지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다. 근데 평양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주변 지역을 건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1시간 40분 미만이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장기적인 가능성까지 좀 짚어주신 건데 사실 한일시멘트도 오늘 15% 넘게 올랐고 사실 3월 초에 비하면은 거의 뭐 50%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전망은 또 약간 다르게 전망이 될 수도 있어서요.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선택한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좋아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옥석 가리기 중에서 제가 국내 시멘트 업체 주가 상승률 자료를 한번 가져왔었는데 12시 기준에 현재가로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 상승률이 한일 시멘트가 가장 낮아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 정도 올라오는데 네네. 다른 업체들 뭐 쌍용양회라는 성신양회,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덜 올라온 부분에다가 시장 점유율도 1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시멘트 좋아요 의견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바이오주 한번 살펴볼게요. 바이오주는 사실 오늘 왜 내렸는지 사실 특별한 악재가 발견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 내렸습니까? 한 중소형 그 애널리스트 네네. 보고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 어느 정도 그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근데 그 중에서 이 보고서를 사실 보시면은 저도 보고 왔는데 그 일반 바이오주까지 그냥 다 이렇게 완전히 안 좋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아니더라고요. 네네. 뭐냐면은 요즘에 보시면은 그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게 뭐 알파홀딩스라든지 뭐 필룩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바이오 사업을 원래 영위하지 바이오 안 하던 기업들. 안 했는데 그냥 어디서 뭐 박사 데리고 와서 그 인력을 추가하고 네네. 그 부분들이 사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단 말이에요. 네, 1위부터 5위까지 거의 원래 기존에 바이오 사업을 안 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경고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네네.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매기가 좀 확산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장 보다 보면 어떤 기업은 실제로 바이오 산업을 뭐 몇 년 전부터 네네. 해왔던 기업들도 있고 요즘에 바이오 뜨니까 물론 그들도 계획은 하고 있었겠지만 갑자기 신사업으로 바이오 사업 추가합니다. 이런 거 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들도 수두룩해서요. 그런 걸 조심하라는 리포트였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불안감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가 보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들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제가 앱클론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때도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왜냐면은 이게 주가로 보시면은 사실 올라갈 수는 있어요. 뭐 네. 주가가 뭐 갑자기 필룩스라든지 알파홀딩스 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이걸 투자해가지고 비중을 한 번에 다 실어버리면은 그때 깨졌을 때 사실 이게 대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석 가리기에서 사실 진짜 바이오 사업을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고 오랫동안 영위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게 입지가 있는지를 그런 기업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기업으로요? 저는 오늘 조금 대형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말씀드리고 네네.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26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 네, 많이 오늘만 내려갔죠. 해도 한 마이너스 6% 정도 네.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엊그저께 이제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은 레미케이드가 미국 내 매출이 한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면은 안 좋은 얘기네요. 이
결국에는 램시마 때문에 레미케이드가 매출이 감소됐다라는 거죠. 파이오시밀러가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오리지널 의약품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오리지널 네. 의약품. 이게 가격 인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비싼데 너무 비싸요. 근데 이 가격 인하를 해도 그래도 비싸요. 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앞으로 시장 침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원래 램시마는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네네. 이게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 피하 주사형, 피부 네. 안에다가 그냥 뭐 투입을 해도 된다라고 이게 뭐 피하 주사형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환자가 편리하게 집에서 주사를 놔도 돼요. 당뇨 이게 갖고 계신 분이 그렇죠. 인슐린 주사 놓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임상 3상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램시마 SC 10판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모멘텀 향후에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 두 종목 정도 더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한전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전기술은 요즘에 좀 참 많이 좋아졌어요. 네. 한참 안 좋다가 좋아졌는데 최근에 가장 좋아졌던 이유가 뭐였었죠? 사우디 쪽의 원전에 대한 입찰 네. 이 부분들인데 사실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원전 건설 이제 가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가동이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업체들 꽤 잘하네? 네. 라는 얘기들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 원전 수주를 할 때 한국 업체들 잘한다. 그럼 얘네들 써도 되겠다. 근데 사우디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입찰 선정자 국가들이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에요. 네. 근데 사우디 원전 입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하고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좀 배제될 잘 가능성이 배제되죠. 높아요. 네네. 예,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경쟁자가 하나 줄어든다는 거죠. 거기서 아랍에미리트까지 좀 성공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한전 기술의 주가 설계하는 부분들에서 사실 실적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집에서 좋은 물건 사니까 여기에서 한번 그렇죠. 사봐. 그러면 다른 집들도 막 같이 소비한다는 얘기겠죠. 네. 자,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가는데 하나 선택해 주시죠. 한 가지 리스크는 국내 사업에서 정부 정책과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원전을 자꾸 줄이려고 탈 하고. 원전이다 보니까 설계는 사실 신규 원전을 지어야지 설계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물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여가지고 기존 원전에 대해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네네. 있는데 한전기술은 그거 하나 리스크는 있는데 만약에 사우디 원전에서 입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멘텀들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게 많다. 알겠습니다. 자, 철강주 한번 볼게요. 철강주가 오늘 포스코도 오르고요. 현대제철도 오르고 이렇게 대장주 두 개가 오르니까 나머지 철강주들도 다 따라서 오르는 모습인데 철강주는 오늘 왜 올랐을까요? 우선 뭐 중국의 철강 구조조정 효과에 네네.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면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환경 규제를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수입된 철강 양은 감소를 했어요. 근데 중국 내에서 보면은 네. 철강량이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한테 주는 철강만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철강주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네네. 약간의 그 리스크 요인들 아직까지 중국이 완전히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랑 중국은 이 철강 가격에 대한 이 변동이 좀 포인트가 달라요. 뭐냐면 중국은 철근 가격에 대한 시황에 많이 변동을 하고 네네. 우리나라는 후판 가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판때기라고 그러죠. 네네. 조선이라든지 뭐 자동차, 이 네. 판때기라는 데서 사실 시황이 많이 변동을 하는데 이번에 뭐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후판 가격 인상을 했어요. 왜냐면 네네. 조선어 선박 많이 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뭐 계속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후판 가격의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실적 효과가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당장 중국 쪽의 철강량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은 네네. 한 번 더 줄어들었을 때는 이게 곱하기 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철근을 생산을 하고 그렇죠. 기술력이 아주 높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후판, 그러니까 판때기는 기술력이 훨씬 더 높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우리나라가 이거를 계속 생산하게 된다면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의 철강 그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됐을 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좋아요 의견을 주신다. 맞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탑픽 한번 골라보죠. 저희가 총 4가지의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전 기술을 좀 한전 기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기술이 같은 원전 관련주로 네네. 이제 묶이는데 상당히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한전 기술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전기술 내일장
저희가 탑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마감 동시 효과와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가의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거래 연속 상승하는 데 반해 코스닥은 2거래 연속 하락하며 마감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0.27% 상승한 2486선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한때 870선까지 하회했는데요. 저가 대비인 만회하면서 882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지만 낙폭이 상당합니다. 1.21% 내림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반도체주의 강세와 바이오주의 하락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2에서 4% 강세를 보이며 마감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6위로 밀려난 셀트리온은 각각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가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4월 19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거품론, 잔치는 끝났나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시장에서 오고 갔습니다. 급등했던 바이오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코스닥을 하락으로 이끌었는데요. 코스닥은 1.16%, 1.19% 하락하며 882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오전 한때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 유입과 함께 상승 우위로 전환됐고 0.25% 상승한 2486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를 상승으로 부추긴 외국인의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이틀째 매수로 들어오면서 1,000억 원 넘게 샀습니다. 전기전자, 제조업 중심으로 샀고요. 기관은 1,437억 원의 순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442억 원의 순매수 우위, 기관도 52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만 개인이 776억 원 팔면서 시장을 지수하락으로 부추겼습니다. 자, 바이오주의 하락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막판 들어서 그 어떤 반등 없는 채 1위부터 5위권 전부 다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메디톡스 낙폭 상당해 보이죠? 7.37% 하락하면서 69만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장주도 5.80% 내림세를 보이면서 86,1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비바이오주 CJ-ENM도 1.88%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섹터가 강했습니다. 지수 살펴보시면 6.65%, 업종지수도 다소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종목 살펴보시면요, 현대건설이 12.20%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건설 섹터 신흥국 건설기계 시장의 판매 호조, 일각에서는 대북 관련주로 묶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석 속에 현대산업, 대림산업 1%의 강세, 대우건설 5.51%까지 뛰어오르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